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월 15만 원 1인당 연간 180만 원쯤 되겠죠. 이제 이거를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좀 쓰게 이렇게 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부부가 가면 기초연금에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더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네 이렇게 판단되면 아마 여러분도 나중에 많이 지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죠? 네,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에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사업 구체적 시행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달 말 첫 번째 지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 핵심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얼핏 개념은 좀 잡힐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번에 확정된 건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풀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농어촌 이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제 네. 아셔야 되겠죠. 이 농어촌 주민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건데요. 이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게 되고 또 한 가지 공동체 활성화도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이제 추진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국 8개 도에서 10개 군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정기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는 10개 군은요. 경기 연천, 그다음에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과 장수, 전남 곡성과 신안, 그다음에 경북 영양, 경남 남해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저 10개 군은 이제 확정된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미 알려진 바로 뭐 15만 원씩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지급이 되고요. 사용 곳은요. 지금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대상은 이제는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겠죠. 네. 대학생과 직장인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3일 이상은 주 3일 이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가장 궁금했었는데 있네요, 기준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범 사업 개요를 볼 수 있고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읍면 지역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은 읍 주민에게는 3개월, 면 주민에게는 6개월 안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나와줬던 것이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지역 내의 경제 활성화가 이룩하기 위해서 또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금 지급이 아니고요. 우리 상품권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가는 거고 부정수급 이런 거에서도 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궁금한 것들 하나씩 풀어가 볼 텐데 2027년까지입니다. 2년간 운영이 되고 있고 해당 지역에게 1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건데요. 상품권 형태로. 자격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실거주를 얼마나 살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풀어주시죠. 네. 네, 일단 1인당 15만 원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거주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 거주를 안 하면 부정수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거주 기준이 명확하게 나왔고 30일 이상 이제는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인 것처럼 타 지역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인 것처럼 뭐 근로자라든지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주 3일 이상은 그러니까 금토일은 일단은 해당 거주 지역에 이제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 금토일이네요, 저 3일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신규 전입자도 있잖아요. 이제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90일 계속적으로 실거주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제는 인정을 받으면 3개월치 소급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번에 소급 지급해 줍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됐고 통근 가능한 직업군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군인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런 분들은 주민등록을 현 지역에 두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현역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지급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 지역 발표 이전 거주자와 이후 거주자로 나눠지는데 이전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 26일과 27일에 2월분이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 그럼 이후에 이제는 거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4월 말에 지급되는데 대신에 2월과 3월, 4월분 소급해서 지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10개 군인데 여기에 이제 군대가 있잖아요. 뭐 네. 연천 같은 지역들 여기에 이제 군인들은 미지급입니다. 근데 따로 월급 받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전입 같은 편법은 철저히 제한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방침을 밝혔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5만 원이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결국 사용처도 해당 지역이 돼야 이게 선순환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기본소득의 취지는요. 역시나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해당 읍이라든지 해당 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면 지역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범위는 이제 지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제는 선택을 하게끔 되는데 당연히 기본 조건은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면에 살고 있는데 이게 쓸 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편의 시설 없습니다. 일대 기준은 면단이에요. 예, 네. 그 기준은 면단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뭐 다른 곳에 읍에 가서서 이제 쓰게 되는데 뭐 주유소라든지 편의점, 농협 하나로마트 여기서는 쓸 수 있어도 합산 5만 원 이내로 이것도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네.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도 좀 논란이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는 허용해 줬습니다. 다만 이게 전면 허용이 아니라 조건부 허용이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이내로 이제 쓰도록 이제 해놨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예. 아까 우리 자료 화면도 나왔지만은 면 쪽에서는 6개월 동안, 읍 쪽에서는 이제 3개월 이내로 이제 쓰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인구 소멸 지역인 면과 읍, 이 안에서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춰서 이제 사용 범위를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이 잦은 업종, 뭐 병원이라든가 약국은 허용이 되나요? 왜냐하면 저기 하나로마트는 5만 원 제한이 있던데 어떻게 네,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면 같은 경우에는 병원 많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읍에 그래서. 가야지만 사실상 또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원이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읍에 가서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 이런 점들도 이제는 잘 이제 체크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주 가는 필수하는 부분은 제한이 없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유라든가 네. 이런 하나로마트 편의점은 5만 원으로. 왜냐하면 그럼 다 읍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막 쓰실 맞아요. 수도 있으면 해당 면 단위 기준의 어떤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어서 그렇다. 신청 방법도 좀 보죠. 이제 해당 우리 지역 주민들 어떻게 신청할까요? 네, 그 행정복지센터 이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역의 읍이라든지 면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는 신청 세부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지역에 있는 이제는 홈페이지에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다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 필수고, 뭐 절차는 그렇습니다. 신청하고요, 거주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매달 상품권을 이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거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신청을 했는데 실거주 확인 요건에서 탈락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당연히 재신청에서 허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실거주 여부는 이제 읍면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는 동네 주민들이 더 잘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읍면위원회를 만들어서 동네 주민들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은 궁금증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고령층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요양시설에 계신 분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요양시설 입소자 같은 경우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대리 신청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거동 불편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읍면 사무소에서 또 나갑니다. 또 현장에 가서 체크도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게 외국인 신청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시골, 특히 읍면 단위죠. 가면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거든요. 해당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이 기본소득이 지급이 됩니까? 또 된다면 어떤 자격, 어떻게 신청을 할까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 일단 이런 분들이 있겠죠. 나의 이제는 부부에 계시는데 한 분은 외국인이고 한 분은 내국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제 가능하다. 다만 이것도 주민등록표상 내가 주민등록자로서 인정을 받은 경우만 또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혼은 올라가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 이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그러면 건강보험 가입이라든지 이 피부양자 또는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에만 이제 가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뭐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 기준까지 봤고요. 계속 앞서도 말했지만 부정 수급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좀 사후 관리를 할까요? 왜냐하면 막 네. 중간에 받고 갔다 왔다 이게 또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좀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범 사업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본 사업으로 못 들어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 관리 방안 또한 제재 방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왔습니다. 실제 이제 발표된 자료에 보면은요, 먼저 관리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방식으로 앵커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현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 그 해당 읍과 면에서 쓸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래서 주민등록 신청서 등 1차 서면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장 조사, 실제 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요. 읍면위원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실제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뭐 관찰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제재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제재 부과금이요, 최대 5배 이내로 되고요. 신고센터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게 신고센터 운영하면 포상금 주냐 물어보시는데 포상금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실거주 불명하다 그러면 지급 보류됩니다. 당연히. 실거주 안 하는데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증빙 제출 나중에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는 확인을 하고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수급을 했다. 당연히 뭐 지급액은 당연히 기본소득은 환수되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2년 동안 지급 정지에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읍면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동네 분들만 모이잖아요. 읍면위원회는.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서 텃세가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텃세요? 왜냐하면 네. 신규 신입자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텃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편향이라든지 갑질 방지를 위해서 공무원이 무조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무조건 그 읍면위원회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있을 혹시나 갑질이라든지 편향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정부가 이런 시범 사업 이번에 이제 잘 규칙을 정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놀라운 거는요. 지금 이 10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매월 15만 원 상품권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시범 사업 지역이 있는데 벌써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달 말부터 지급이 되는데 전입하는 인구가 있다는 겁니까? 네. 효과가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군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차트에서 잡히고 그래요?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정성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성군은요, 올해 1월 기준으로 인구가 3만 4,982명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늘어난 게 1,49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율로 보면 4.5%나 증가됐거든요. 예. 보시면 연천군, 정성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의 인구가 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또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순중이라 본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는 출생과 사망이 이제 비율이겠죠. 그래서 출생에서 사망을 빼는 거고요. 사회적 순유입은 역시나 전입과 전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늘어나느냐 아니면 이사를 해왔느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둘 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지역이 연천군과 정성군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인구 대비해서 크게 많이 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성군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 증가를 봤더니 다른 강원 18개 시군구 중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정선군에 대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정선과 원주만 강원도에서 늘었습니다. 뭐 원주야 당연히 혁신 도시가 있다 보니 인구 느는 거는 이해가 가도 정선군이 늘었다? 결국에는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를 걸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정선군에 유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신안군도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신안군도 원래 또 여기가 인구도 많고요. 예. 특히 이제는 신안군 안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주위에서 많이 또 유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신안군에 대한 유입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번에 차트에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도 눈에 띄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제부터 인구가 늘었느냐라고 이제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10월부터 인구가 좀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작년 10월이죠. 이제 맞습니다. 이거 확정되고. 네, 예.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는 분석할 수밖에 없고 예. 연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사이에 1,300여 명이 늘어났는데 인구도 굉장히 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연천 군민이 좀 굉장히 이슈화 됐던 게 언론 보도 많이 됐는데 무려 86% 이상이 농어촌 기본소득 찬성했다고 합니다. 네. 신청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여기가 뜨거운 지역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인구 유입 효과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본 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지만은 더더욱 인구 유입 증가세는 더 많아질 수 있다. 다른 지역에도요.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연천, 정선, 또 전남, 신안 등 벌써 이제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지정된 곳들에 있어서는 이달 말부터 지급인데도 벌써 크게 또 빠르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또 이런 것도 아주 긍정적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K농촌 살리기 정부의 다른 정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어촌 기본소득도 결국은 우리 농촌 살리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정책들도 함께 좀 언급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농촌 살리기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특히 이제 이 대통령께서 농정 철학 핵심인 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각국 이제는 부자 장관들이 나서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는 농어촌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K 농촌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네.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태양광 햇빛 소득 마을 확대 부분인데요. 이 햇빛 소득 마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일단 마을에 가보면 읍면 가보시면요. 남는 땅이 좀 있거든요. 공유 부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 분과 이제 나눠 갖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 이게 실제 효과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을 공동 운영 재원으로 지금 쓰여지는 것도 있고요. 이 영농태양 시범 사업으로 이제는 최근에 보니까 지난해 10월 24일에 화성시와 안성시 거기에만 마을 두 곳이 지정이 돼서 실제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운영이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햇빛 소득 마을 200개소 이상을 이제 목표로 해서 추진단이 구성된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고 그다음에 이제는 빈집 은행 플랫폼 구축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지금 실제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등록된 125건 매물이 있는데 33건이 이미 거래됐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고 이게 실제적으로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외에도 뭐 1,000원의 기적, 건강, 쌀 소비 늘리는 아침밥, 그다음에 복지 챙기기 부분, 농산물 유통 부분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제 K 농촌 살리기에 정부가 나섰다는 점, 이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은요 이번에 시범 사업에서 효과를 보면은 뭐 액수라든가 지역도도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2년간에. 네, 맞습니다. 이제 효과가 이제는 시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정부는요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까지 본 사업으로 그렇죠. 확대될 것으로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시범 사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마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아마 좋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보완점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더더욱 연구 과제로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